자, 고3 20년 6월 평가원 18번 문제입니다. 자, 발문부터 잘 봐볼까요? 나를 참고해가지고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라기보다는 발문 자체는 완전 추론이죠. 발문 자체는 완전 추론인데 내용 일치 쪽으로 발췌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 일단 둘이 같은 곳에 있습니까? 그쵸, 같은 곳에 있죠. 깨져 이게. 깨지긴 하는데 그냥 읽읍시다.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니까 지금 가지문은 아니죠. 그냥 읽어볼까요? 자, 1문단 잘 읽어봅시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유형원 공거제 구상은 한번 쳐볼까요?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 그리고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 그리고 중국에서는 세습과 같은 잠깐만 있어봐요.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고 했대요. 오케이? 부분적인 재도입입니다. 부분적인 재도입. 그냥 100%가 아니라. 자, 고연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은 뭐예요? 검증기관을 거친 이후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게 개혁론이에요. 그쵸? 개혁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론. 신분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 자, 그리고 이 위에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이것도 지금 개혁론이죠. 그쵸? 개혁론입니다. 그리고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 이게 뭐죠? 이게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세습이야? 아니지. 그치? 능력에 따라서 뽑는 거잖아. 과거제도잖아요. 그쵸? 세습이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세습을 부분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습제를 도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습을 넣으면서 동시에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덜어내고자 완벽한 세습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됐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올 텐데 선지를 한번 이제 봅시다. 보시면은 1, 2, 3, 4, 5번 선지 아직까지 우리가 읽은 데에 해당하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요
지방관인 지현들의 검증기관을 거친 이후 평생 유지시키고 세습의 길까지 이뤄놓는 방안을 왜 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되겠죠. 여기도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쵸?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게 되게 웃긴 게 과거제도가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지만 과거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분세습을 넣는다? 좀 웃기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 어떻게 될까? 치열한 경쟁,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입니다. 그쵸?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을 나타.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뭐예요?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리고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고요. 그리고 뭐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여기 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사적이고 정서의 소속감,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뭔가 근본적인 뭔가 그 핵심적인 알맹이 같은 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다 과거제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음?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은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겠죠. 그랬으니까 이런 짓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서 지역 사회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성과만 만들려는 대충 일을 하는 거죠. 빨리빨리 진짜 지역 발전이 아니라 자기의 성과로 보고할 수 있는 것만을 만들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소속감도 낮았겠죠. 출세 지향적이었겠고요. 능력주의니까. 능력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능력이 최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능력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뭐 숨어 있어요? 아니죠. 내 성과를 자랑을 해야겠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딱 내 임기 동안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일들만 했다 이거야. 수십 년이 걸리는 막 큰 사업은 안 하고요. 그쵸? 그 근무지대 소속감이 약했겠죠. 그쵸? 그리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뭐예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은. 이 사람들은 봉건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향을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 사람들은 봉건적 요소를 지향하지 않았다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봉건적 요소를 없앤 게 과거제 능력주의였는데, 그래서 문제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애초에 처음 말한 것에서부터 이미 어긋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조금 바꿔서 이 선지를 맞는 말로 바꿔서 해보자면은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성과 중심적 뭐 지향이 아니면은 뭐 능력주의에 대한 지향이 아니면은 뭐 승진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그런 세태,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 과거제로 선별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 개인적 동기가 뭐였어요? 내승진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겠죠. 어디서 나오죠? 여기죠, 여기.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개인적 동기가 뭐 이거 지금 그냥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셨어야 됐는데 근데 그러기에 요게 좀 어려웠겠죠. 그쵸? 지금 그림이 어렵잖아. 다시 갈게요. 다시 자 봉건제를 자 분명 여기에서도 이 봉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만든 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과거제를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봉건적 요소 부분 재도입이 된 거예요. 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근거가 바로 나 지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글만 읽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그래서 4번도 과거제를 통해 배출되는 출세 지향적. 볼 필요도 없죠, 이제. 단어, 지문 볼 필요 없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단 근시안적인 결과. 이것도 볼 필요 없어. 읽으면서 나왔어요. 읽으면서 나왔지만 볼 필요가 없어. 우린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보면 어디 있어? 보면. 뭐 여기 있겠죠. (5번)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이것도 있죠. 지금 보시면 과거제에 대해서 뭔가 깐다. 근데 다섯 개가 다 까고 있는 건데 좀 이따 정리합시다. 5번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여기도 빨리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5번 선지도.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제를 까는 이 가라는 제안, 봉건제를 다시 넣자는 이러한 제안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이 5개 선지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과거제를 까는 뉘앙스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오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제를 까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봉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세웠을 터인데 왜 봉건 요소에 대한 지향을 해?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문제로 인해서 봉건 요소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게 됐다. 봉건 요소에 대해서 지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몰라도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문을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건 지문 해설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